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과연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를 할까요? 아니면 죄를 짓기를 거부를 하고 죄를 짓는 것들이랑 함께 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또 그 죄인들이 가는 길,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신 줄 알고 사랑의 말씀이신 줄 알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악에서 죄에서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악과 죄가 조롱에 임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자들은 의인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죄를 짓는 것들, 그 죄를 짓는 것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주님이신가? 성경이신가? 성경 어디에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적이 있는가? 교만한 자, 자기가 만든 왕국이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졌다.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자기 말이 곧 법이 되는 위치에 올라 앉은 것이, 그리고 그 큰 제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참으로 테크노폴리탄, 자 로마시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대도시들이죠. 뉴욕이라든가 맨하탄이라든가 뭐 시카고라든가 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뭐 오렌지 카운티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는 실리콘밸리라든가 도쿄라든가 서울, 부산, 뭐 베이징, 상하이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누부갓네살이 바라봤던 그 도시 메크로폴리탄인데, 바로 전 세계의 127개의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조차도 다르고 그 나라에도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크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작은 도시들이 쭈쭈쭈 있고 그 작은 도시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다라는 개념이고, 또 그 메크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정치라는 게 있고, 또 메크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바로 어떤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있고, 통치자, 왕, 또 그 왕을 위한, 그 왕을 기념하기 위한, 또 그 왕이 펼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기념하기 위한 건축물들, 뭐 큰 운동장들, 또 그 도시들을 에 있는 사람들을 먹고 먹여 살리기 위한 시설들, 그다음에 적으로부터 도시들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시설들, 그런 것들이 쭉 있는 게 메크로폴리탄인데,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바라보는 메크로폴리탄은 다른 도시들을 지배하고 다른 도시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새로 만들어진 법들을 다른 도시들한테 알려주는, 전파하는 그런 이제 중심적인 정치, 군사, 또 왕명, 법이죠, 법률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메크로폴리탄인데, 그 도시가 만들어진 게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다. 즉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도시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 또 자기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배당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모든 권세보다 자기가 앉은 그 권세가 자기 소유다.
그거는 마귀를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왕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마귀는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런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예. 다니엘서가 총 12장까지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다리오 왕이 나타나는 첫 장이 6장입니다. 6장이고 5장은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다리오가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벨사살 왕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놓고 술을 따르며 먹으면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주받아 하나님께서 글씨가 나타나서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손가락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이제 그래 그 글이 메네 데켈 우파르신 이런 글씨가 공중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썼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아서 그날 바로 죽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그리고 바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인데 이 다니엘서 왕을 통해서 그런 높은 권세에 앉아서 높은 권세를 주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가 펼쳤던 그 통치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실제 역사,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의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걔가 이제 왕자리에서 폐위를 당했다가 7년 동안 이제 손가락이 메발토처럼 자라고 머리가 막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그지같이 되고 그 그지보다도 더 흉악하게 되고 풀을 먹고 소가 먹는 풀이죠. 동물들이 먹는 그 풀을 먹고 그 7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지혜가 임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펼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벨사살이 깨닫는다. 즉 이 땅에 나타나는 인간의 역사조차도 그리고 인간의 역사 안에서의 가장 그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메크로폴리탄입니다. 대도시, 큰 도시, 가장 큰 도시. 그 메크로폴리탄의 이제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바로 느부갓네살은 그 메크로폴리탄의 주인인 자리에 있었고, 그럼으로써 기능적인 역할로 다른 수많은 작은 도시들이 다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도시가 곧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국가죠. 지금과 같은 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런 도시 형성이 곧 국가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역사적인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제 통치 행위라는 것은 바로 그 도시라는 곳을 통해서 그때 당시 때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라는 것은 그 영토와 영해와 영공까지도 다 아우르는 통치 행위를 하지만은 그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도시가 곧 국가고 그 도시가 안에서 통치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실제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역사상 지금 역사학자들이죠.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당나라, 수나라, 뭐 원나라 쭉 봤을 때 실제의 문화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바꾸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설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는 모든 그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당나라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라는 게 역사가 말하는 정설이고 문화적인 정설, 즉 세계사적인 정설로다가 말한다면은 당나라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당나라에서 세웠던 당나라의 수도 낙양이죠. 낙양. 당나라의 수도가 낙양인가? 예, 그것은 존재했었다. 즉 문화적인 개념, 세계사적인 개념에서는 당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당나라가 세웠던 수도는 존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역사는 학입니다. 학문입니다. 근데 문화라는 개념은 학문이 아닙니다. 근거입니다. 근거. 실제. 그래서 문화적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역사로다가 역사를 공부한다면은 그것은 일종의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치킨만 1년 내내 평생 동안 먹는 거랑 똑같은 부작용이 아니라 독이 되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식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열흘까지만 그렇게 먹으면 나중엔 그게 독이 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은. 그래서 역사는 역사로 본다면은 독이 되래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문화적이고 세계사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역사 안에는 정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법과 제도라는 게 역사 안에 같이 녹아져 있어요. 근데 실제 역사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그런 것을 빼버립니다. 경제도 빼버리고 전쟁도 빼버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자, 노동자, 시장, 경제에 있어가지고 이거가 빠져버려요. 역사학으로만 역사를 공부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에 접근할 수가 없는 특정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학문이 역사예요. 그리고 역사 안에는 거의 한 7, 80% 이상이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세계사를 전공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고 있는 그 세계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역사는 7, 80% 이상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산주의의 역사를 역사로 공부한다. 그거는 7, 80% 이상이 거짓말인 것을 공부한다라고 보는 것이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공산주의의 역사를 공산주의만 연구를 하는가? 아니다 이거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공산주의가 연구를 더 많이 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역사가 중국의 안에서만 역사가 연구가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역사가 연구가 되어 지고 있죠. 자, 다른 말로 또 한 가지를 표현을 하면은, 우리나라 인삼이 좀 유명하죠. 이 땅에서 나는 인삼이 유명한데, 그 인삼을 놓고 특허를 낸 그 특허의 종류 중에서 한국 사람이 낸 특허는 한 10%,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 80%, 90% 정도의 특허는 전부 미국 사람들이 낸 특허들입니다. 인삼을 놓고. 그럼 인삼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아느냐, 미국 사람들이 더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인삼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의 역사를 중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세계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세계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미국 사람들입니다. 자, 조선의 역사, 조선 중에서도 조선 말기, 조선은 봉건 시대에서 근대 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노예가 되었다가 근대 시대가 없이 바로 현대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은 역사인데, 그 조선 말기의 멸망의 역사와 일제 시대 때의 역사를 한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그때 당시 때를 연구하는 2차 세계대전과 맞물려 있는 그 역사로 1차 세계대전과 맞물려 조선의 역사를 한국 사람보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일본과 중국과 외국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합니다. 일례를 들어보면은 고선지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의 당나라 장수인데, 그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거든요. 고구려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제 고구려의 가장 최정예 부대였던 기마대가 있어요. 그 기마대를 이끌고 당나라의 대장군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고선지라는 사람인데, 바로 그 고선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의 실크로드가 개척이 됐습니다. 당나라 때.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고선지라는 장군보다 더 위대한 장군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나폴레옹의 전쟁 역사, 대단한 역사죠. 전체 유럽을 다 석권했어요, 혼자서. 근데 당시 때 프랑스의 경제적인 상황이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를 정도로 안 좋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때에도 영국하고 그때 당시 때 프랑스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면 영국이 가면 갈수록 부강해지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만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하는 게 프랑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독립군을 프랑스가 돕지를 못했어요. 왜 못 도왔느냐? 너무 가난하니까. 경제가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가 당시 때. 근데 나폴레옹 시대 때에도 그만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었어요. 나폴레옹 때.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럽 전 세계를 다 제패한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참 유명하고 또 그 굉장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나폴레옹을 다 따랐어요. 사람. 그 장군, 장군들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의 선배, 사관학교 선배들도 많고, 그다음에 대장군들, 대사령관들도 많은데 젊은 나폴레옹을 다 따랐어요. 민심도 그렇고 거지든 군인이든 장사꾼이든 예술가든 전부 나폴레옹을 따랐어요.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전을 세우고 어떠한 병력에게 그 작전을 수행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또 그래서 2번을 폐위를 당해요. 2번. 황제 자리에서 2번을 폐위를 당하는데 한 번은 다시 복권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행진을 하면은 노병들이 또 전쟁을 하고 있는 현역들이 군대죠, 군대. 다 나폴레옹을 따릅니다. 말 한마디로. 또 통 하나, 뭐 큰 박스 같은 거 하나 놓고 올라가서 연설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전부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한니발 장군, 나폴레옹, 또 저기 명나라 때 그 전 세계를 함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내시로서 직업이 내시였는데 자기랑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왕의 아들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황제가 될 사람이고 걔가 공부를 안 하거나 걔가 말썽을 피우면 대신 매를 맞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잘 안 하고 할 때는 그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부자입니다, 부자. 대신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이 하는 공부를 내시가 대신한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주 뭐 학문적인 수준도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런 배경 때문에. 그리고 키가 한 2m가 넘었어요. 그리고 내시다 보니까는 이 남근이 없는 거죠. 남근을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 또한 이제 세계에서 몇 사람이 있어요. 세계 4대 장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세계 나폴레옹, 한니발, 중국의 그 사람 또 누구 있는데 이제 역사를 알고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이 꼽는 4대 장군이 있어요. 넬슨 제독인가 또 한 명이 아무튼 뭐. 근데 고선지라는 장군은 그 4명의 가장 뛰어난 장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고선지는. 그 사람이 바로 고구려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한테 고선지를 물어보면 몰라요. 네. 고선지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은. 그리고 이제 역사를 모른다라기보다는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실력이.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가랭이 사이에 있는 이 대화로 나누는 그 수단들, 음란이죠. 음란이고 참 불이함이고 해서는 안 될 짓거리죠. 그런 가랭이로다가 이렇게 남녀간의 음란한 그 섹스에 대한 갈증, 여자에 대한 갈증, 남자에 대한 애타는 갈증을 이제 대화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느낌으로다가 전달을 해요. 대화로는 안 하고 얼굴 표정이죠. 눈빛 안 해요. 이 가랭이에 있는 그 성기, 음부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성기라고 표현을 안 해요. 음부라고 해요. 구멍이다 이겁니다.
신체 부위 중에서 특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성기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음부라고 하는, 그냥 구멍이다 이거. 저주받은 구멍이다. 성경에는 성기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건 의학적인 것이고 그건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기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음부를, 그 더러운 구멍이다 이렇게 밖에는 굉장히 격화시키죠. 근데 이제 그런 음부, 성기 주변에 음부 주변의 그 갈증의 느낌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나라 사람들은 고선지라는 사람은 몰라요. 에이, 참 이상한 나라죠. 다른 거는 뭐 자랑 많이 하잖아요. 비빔밥, 또 뭐 있지? 케이팝, 뭐지? 돼지 그 고기 중에서 왜 불고기 양념 해가지고 먹는 거, 그런 건 자랑해요. 연락에 뭐 세계화에 맞춰서 뭐 비빔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참 천박스러운. 이제 역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종의 거짓말을 막 섞어놓은 흙탕물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역사를 통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은 그런 쓸데없는다기보다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은 공산주의라는, 아무튼 좀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장황하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는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메코리폴리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역사 얘기까지 왔는데, 자, 실제의 그 나라라고 하는 것과 도시라고 하는 개념, 메크로폴리탄이라는 개념과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상 그 도시라는 개념이 빠져나가 버리는데, 실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정확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당나라 또는 수나라 뭐 그런 나라들, 그 나라들에 관련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굉장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라고 하는 역사, 이 도시라고 하는 역사를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 도시는 꼭 반드시 그 땅에만 있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절대 없는 거죠. 평양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땅에만 반드시 있습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 실제를 파악하기가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서 이렇게 알아보기에는 굉장한 오류를 자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학설이나 뭐 연구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라는 개념으로, 자, 런던이라는 개념으로 영국을 이해한다. 또 파리라는 개념으로 저기 프랑스를 이해를 한다. 또는 뭐 뉴욕,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의 개념으로서 실제 미국의 건국에서부터 독립혁명의 승리가 건국이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도시라는 개념으로 그 안에는 패션도 있고요, 뭐 귀중 그 럭셔리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제품들도 있고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실질적이고 실물적인 것으로다가 도시로다가 접근을 해서 그 나라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다면은 실질적이고 실물적인 것으로다가 이해를 보고 듣고 하면서 그 나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멸망 때에 나타났던 이 선지서들 안에서의 기록 상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은 나라 또는 민족 또는 국가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성읍이다, 즉 도시다. 도시라는 개념으로 그 죄가 나타나는 바운다리, 심판이 나타나는 그 바운다리를 성읍으로, 도시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적이고 건축물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 도시인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건축 재료를 써서 짓는 도시인가, 인구는 몇 명이고, 의복, 그들이 입고 있던 의복은 어떤 종류의 옷감을 입고 있었고, 또 주식으로 먹는 음식의 종류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다. 이런 실물적인 것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게 성읍입니다. 도시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쓰는 말도 사투리가 있다거나 어떤 음성 자체에 그 높낮이가 A를 말할 때 어떤 데서는 A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성읍 도시에서는 A 이렇게 말하지 않고 A 이렇게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것으로다가 당시 때의 역사가 숨겨지지가 않게끔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즉 이제 성경 말씀은 이론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전부 실물적이고 모든 것이 그 사실적으로다가 누구도 그 팩트를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딱 드러나게끔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기록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학문적인 세계 안에서 어떤 사실을 바라본다. 7, 80%가 오류 덩어리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칸트의 그 철학,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이성을 중시하였고, 형이상학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것들, 그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인간의 소양이 바로 이성이다. 인간의 이성이다. 근데 그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칸트는 그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정을 느낄 수 없고, 또 국가나 또 자기 전통, 가족들의 전통, 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쭉 함께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체득했던 자기 자신만의 전통, 이런 것들은 형이상학적인 건데, 그런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 즉 이성을 가지고, 이성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적다. 굉장히 적다. 그럼으로써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 사랑, 율법, 또 하나님, 죄, 축복, 저주, 이러한 것들조차도 그런 이성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읽어봤지만은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제 믿음의 단어들도 임마누엘 칸트가 거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왕이, 자세한 얘기는 그렇고, 인간의 정욕에 관련된 그런 세계 안에 있는 단어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도 매우 적다. 굉장히 적다. 이것이 바로 그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던 거예요. 근데 내용상은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한 거라 가지고 읽으면서도 한국말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오래전에 읽었지만. 번역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의 내용을 모르고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번역을 했다. 번역하면서 자기도 어순에 맞춰서 번역을 했지만은 내용이 어려운 거죠. 자기가 번역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런 정도밖에 수준밖에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비빔밥이랑 돼지불고기는 자랑을 하면서 계속 떠들어요, 그 소리는. 근데 고선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순신 장군은 맨날 말하죠. 또 저기 뭐냐, 세종대왕은 맨날 말하면서. 예. 재밌는 나라죠. 세종대왕이 그날을 한글 창제의 날이라고 해서 한글날이라고 국가적으로 말하는, 이런 순모와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그거 한 적이 없는데 그거 했다고 국가적으로다가 그렇게 도배를 해낸, 이렇게 천한 나라가 전 세계에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해.